안녕하세요. 경매만돼지 돈돼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막내가 개인적인 사정상 나올 수가 없게 돼서 저희 둘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 화성에 좀 재미있는 물건이 있다고 해서 그거 한번 같이 얘기하도록 해보죠. 어떤 거니? 화성 향남면 장짐리라는 곳에 위치한 물건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화성시 향남면 위치한 근린주택이라고 나오지만 실제 보면 근린시설입니다. 건축물 대장상을 보면 근린시설로 나오고 감정가 12억 2,300 정도 유찰돼서 현재 한 6억 가까이 되는 가격 구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가 낙찰이 2번 됐었어요. 그렇지. 2019년도에 8억 3,300 네, 낙찰됐는데 허가 결정이 취소됐었고 2년이 흘러서 뭐 작년 1월 12일에도 낙찰이 됐었는데 이때는 13억 5천이었어요. 거의 많이 네. 그런데 또 허가 결정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매각이 나왔는데 6억 정도면은 이 물건 되게 궁금해지지 않아요? 그치. 워낙 네. 떨어졌으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허가가 취소가 된 게 채무자 쪽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법무법인을 써갖고 계속 뭐 경매 진행 절차 자체를 정지시키고 했는데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그렇죠. 어지간하면 안 받아줄 텐데 그치? 그러게요. 지금 법무법인까지 사가지고 집행정지 신청을 한 거 보면 뭐 이유가 있으니까 받아들여진 거겠죠. 근데 굉장히 지키고 싶나 봐. 그만큼 애착이 있는 거겠지 물건에.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대로변에 토지가 467평? 460. 뭐 지금 건물 면적이 76평인데 이 정도면 우리가 지금 공장을 많이 찾고 있었는데 이 정도 땅에 이 정도 평수의 건물이라면 공장보다 더 좋죠. 이거 잘만 굴리면은 나쁘지 않지. 그렇죠. 어차피 공장이나 통건물이나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이제 임대를 놔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을 갖고 가야 되니까. 근데 뭐 지금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잘 굴리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보면은 은행은 경매를 한 번도 넣은 적이 없더라. 네, 팔탄 농협은 어림 잡아도 채권 금액을 다 회수할 수 있다 보니까 뭐 굳이 나서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두 분이서 중복 경매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뭐 개인적인 채무가 뭐 있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해관계가 좀 얽히고 설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종전에 2012년도 사건에 이 물건이 낙찰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때 얼마에 낙찰됐나? 그때 당시 한번 낙찰된 가격을 한번 볼까요? 6억 2,345만 5천 원이었네요. 약 한 10년 가까이 9년 정도 흘렀는데 이 당시에만 해도 이 가격대의 낙찰을 받았다는 건 지금 가격이 뭐 2배는 그러니까 9년인데 가격이 상당히 좋았던 거죠.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현장을 안 나가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럼 이 감정가 자체가 그렇게 뭐 의미 없는 뭐 터무니없는 그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여긴 또 대지하고 임야가 좀 섞여 있는데 위치가 되게 좋아요. 한번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지도 보시면 여긴 시내권에 가깝거든요. 도심권에서 멀지 않네. 네, 여기 시내에서 뭐 옆에 고등학교도 있고 아파트 단지 여기 중심이에요. 종합병원이 있을 정도고 여기는 뭐 지금 대단지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는데 홈플러스도 있고 여기서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가깝잖아요 되게. 개발 압력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 계속 저희가 팽창이 되면. 여기는 무조건 지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전 판단이 되고 건물 상태도 2005년도에 지은 건물로 파악되는데 외관상으로 볼 때 깨끗해 보이잖아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이 땅 평수가 467평인데 건물을 76평밖에
안 지어놨다. 안 지어놓은 거는 좀 아쉬워요. 그 당시에 뭐 어떤 행위 제한 사안이 있었던지 뭐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바닥 면적으로만 보면 진짜 아쉽네. 그죠? 바닥 면적이 1층이 27평밖에 27평밖에 안 되네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토지를 만약에 낙찰 받으면 저 같으면 자연 녹지 지역이니까 한 70평 정도는 바닥 면적을 두고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이 면적 부분에서는 건물 면적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땅값을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뭐 물론 뭐 좀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봐야 될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일단 나타난 부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렴해 보이긴 해. 네. 여기가 총 5필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5필지로 나눠져 있는데 토지 이용 계획은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자연녹지 지역 여기가 중심, 이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고 앞에 대지 부분 0-1 가라고 돼 있는데 이걸 뭘 가리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토지대장이나 등기가 되지 않은 땅으로서 아직 번지가 먹여지지 않은 거예요. 가번지. 그러니까 임시 번지로 0-1로 잡아놓은 거고, 저런 경우는 주로 이제 일제 때 토지를 갖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소유권자를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좀 많고, 저런 경우는 이제 저기에다 뭐 행위만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 그렇다면 이게 도로나 지목 전 답이 아닌 그냥 일반 번지를 가리킬 때는 저렇게 표시하는 거네요. 그렇지. 확정되지 않은 번지야. 그렇다면 또 의구심이 드는데요. 여기가 뭐 나라 땅도 아닌 건지? 그치, 나라 땅도 아닌 거야. 그 개인의 누구 땅도 아닌 거네? 지금은 소유권이 확정이 안 돼 있어. 근데 여기 국어가 있고 도로도 있고 여기에 접해 있는데 보통적으로 건축 허가를 낼 때 여기 뭐 사도가 있거나 그렇게 되면 여기도 점용 허가를 받아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치, 원래 동의를 받아야 이렇게 되지. 해야 되는데 건축을 한 거 보면은 아무 문제는 되지 않는 것 문제는 같아요. 없지. 그러니까 이런 건물이 올라갔겠죠. 그렇지. 그리고 이런 거는 거의 지자체 쪽하고 연락을 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면은 거의 어지간하면 들어줘. 사용하는데도 뭐 지나가는데도 다 제한사항도 없고. 여기서 이제 건축을 했으니까 한번 보게 되는데 근린 시설인데 옥션상에 보면은 근린 주택이라고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현황이 주택을 지금 쓰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 그렇죠. 2층이 가정집 같잖아. 2층이 가정집.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건축물 대장상에 보면은 근린 생활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옥션상 자료를 보면은 1층은 점포 근생으로 나와 있고 2층은 방 3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게 공부상 사무소잖아요. 그치. 이거 위반 건축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그치. 지금 거는 안 띄워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띄워보면 노랗게 위반 건축물이라고 써있을 수도 있어. 제가 지금 보니까요. 건축물 대장상 근데 옥션에 있는 거는 좀 기간이 지난 거잖아. 예, 시간이 지났는데 옥션에 있는 건축물 대장을 보다 보니까 위반 건축물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된 게 없었나 봐요. 노란 딱지가 안 보여요. 저게 언제 쪽에 끄는 건데? 9년도 5월이었네. 3년 전이잖아. 그래서 건축물 대장 떼는 데는 인터넷상으로 뗄 수 있어. 돈이 들지 않으니까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어찌됐든 2층을 근생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그렇지. 위반 행위입니다. 위반 행위. 예. 원상복구를 하라고 명령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발각이 되면. 누군가가 아마 벌써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임차인 현황을 보면 많아요. 명수가 왜 이렇게 많지? 여기 13명. 임차인 수 13명. 뭐 기존에 있던 거 뭐 지우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좀 있을 거고. 종전상권 임차인도 있고 뭐 있는데요. 이것도 필히 가서 임장 확실히 해 보시고 그렇지. 현재 뭐 종전상권 임차인이 진짜 점유하고 있는지 실제 부동산 사무소는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말소 기준보다 선순위
대항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 이 부분 있죠. 1000만원. 아름다운 농분의 협동조합하고 3명 하면 3000만원 정도는 인수된다. 될 수도 있다. 라고 그냥 그치. 편하게 편하게 생각을 생각하고 하고 입찰할 때 계산하면 마음 편하고 혹 3000만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들어가면 더 좋은 거고. 그렇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봤을 때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고, 네. 집주인도 일단은 은행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진 않지만 네. 그래도 꼬박꼬박 이자는 내고 있나 봐. 여긴 가만히 있는 거 보면. 그렇죠. 1순위 채권 은행이 가만히 있다는 건 원금이나 이자를 잘 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등기부를 보니까 옥션장 나와 있는 등기사항을 보면은 이게 지금 총액으로 봤을 때 이게 건물로만 보면은 이걸 매각 처리를 하거나 해서 못 갚을 정도는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게 토지등기부에 보면 있잖아. 토지등기사항에 2018년 9월 6일자가 24억?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각 처리도 못 해먹는 거야. 아, 그러네요. 팔고 싶어도 못 파네. 팔고 싶어도 지금 팔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건 경매만이 답이네요. 경매만이 답이지. 근데 이거 근저당을 갖다가 해준데도 지금 의심스러워. 왜냐? 앞에 저렇게 깔려있는데 24억을 갖다 놓고 근저당을 건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네요. 여기 그치. 현 소유자하고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럴 의심도 좀 되는데요. 재미있는 좀 어떤 구도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거를 갖다가 털어내는 데는 그냥 경매가 제일 깔끔하지. 형이 보기에는 이 물건을 뭐 형이 낙찰 받았다 라고 본다면 여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행위 자체에 대해서 어떤 커다란 제한이 없다면 나 같으면은 이 건물을 좀 바꿀 것 같아. 자네 말대로 좀 바닥을 크게 좀 할 것 같아. 그렇죠. 바닥을 크게 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진짜 마트에도 좋아. 저도 어. 식자재 마트라든지 그렇지. 약간 여기 주차장 좋잖아. 넓으니까. 저는 계속 이걸 보면서 뭐 공장도 생각하고 창고도 생각하고 했는데 저는 이제 마트 여기 근처에 좀 도심권에서 이렇게 오기도 편하고 네. 좀 경쟁력 있는 상품 갖다 놓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마트 정도 하면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네. 저랑 생각이 같으시네요. 우선 저도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찌됐든 땅의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이 정도면 저 용적률 좀 나오죠? 몇 층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이거 어차피 건폐율하고 용적률 한 뭐 7, 80% 나오니까 뭐 조례에 따라 틀리긴 한데 통상 뭐 80 잡으면은 꽤 나오지? 꽤 나오지? 그럼 한 4층도 올리겠는데? 네, 조금 욕심 부리면 1층에 마트 하나 딱 잡아놓고 그치. 2층에 뭐 사무실 용도로 좀 잡아놓고 그치. 뭐 3, 4층에 어차피 도심에 가까우니 약간 원룸이나 투룸 구조로 좀 빼서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한 수익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원룸이나 투룸을 빼려면 아마 행위 제한이 좀 많을 거야. 주차장이랑 여러 가지 또 확인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은 있어서 일단 주거용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마트하고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뭐 박스형 점포들 요 정도만 잘만 굴려도 괜찮을 것 같아. 저는 이 정도 면적이면은 저는 월세를 제가 원하는 대로 마트와 구분 점포들 몇 개 이렇게 갖추게 되면 저는 월세가 건 1,500, 2,000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렇지. 이것도 욕심인가요? 뭐 꿈은 크게 가져야지 뭐 항상 뭐가 이루어지지 않겠어?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저가가 한 6억 정도 되다 보니까 낙찰 받았으면 또 허가 결정 취소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분명히 현 소유자는 또 대응을 할 거고 근데 만약 집행정지 신청을 안 해, 포기를 해. 우리가 한 6억에 낙찰 받았는데 포기를 해. 이걸 로또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로또지. 뭐 물론 일단은 뭐 좀 더 자세한 거는 좀 살펴봐야겠지만 금액적인 부분이나 활용 용도나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그 금액에만 갖고 올 수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렇죠. 우리 돼지 가족 여러분들도 이 토지에 대해서 건물도 중요한데 여기는 토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토지가 너무 좋고 입지도 좋고 위치도 좋고 다방면으로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분석을 잘해서 저렴하게만 낙찰 받는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지. 저도 이런 땅 갖고 싶어요. 그러게. 우리가 또 입찰 들어가야 되나 이걸? 그러게요. 우리가 이거 우리나라 전 토지와 건물을 다 살 수 없고. 그러게 말이야. 그럼 이거 형님 생각할 때 뭐 현장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권리상의 문제만 없다면 이거는 돈이 된다고 보시나요? 나는 이건 무조건 돈 되지. 예, 나는 돈 되지. 저도 돈 된다고 봐요. 이거는 우리 가족분들이 뭐 관심 있어 하시면 대출도 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대출 얼마 정도 나올까요? 이거는 일단은 근린 시설로 보게 되면은 한 80%인데 여기에서 이게 위반 사항이 있어서 아마 대출이 좀 많이 꺾이긴 할 거야. 근데 위반 사항은 2층에 대해서만 뭐 근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원상복구하면 되니까 큰 비용은 발생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건물 큰 틀에서 대수선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으니 저는 이거는 뭐 큰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 물건에 대한 구찌로 봐서는. 이거 좀 기술적으로 잘 풀어보면 대출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긴 할 것 같아. 제가 경험상 보면 대출은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80% 중에서 방백이 들어가고 하게 되면 그래도 한 4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짐작해 보거든요. 나도 그리고 주택이 아니라 근린 시설로 했을 때는 대출이 좀 많이 나옵니다. 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뭐 관심 갖고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 물건은 돈 되는 걸로 보고 돈 내는 걸로 보고 오늘의 얘기는 여기서 끝!